많이 외로워하시는 분들, 매사에 정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우울에 자꾸 빠지시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 이제 홀로서기, 우리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홀로서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오늘 제가 3가지로 홀로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도 중요하시지만요, 실행해보고 연습해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우리 홀로서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제가 그 홀로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홀로서기의 본질이 뭔지, 사람, 가족, 사회, 이런 것과 홀로서기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로서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코로나19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외로움을 더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 상실되기 마련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서 홀로서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는 것과 홀로서기,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홀로서기를 달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홀로서기 상황에 대한 조금 본질적인 이해를 좀 해볼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 있잖아요. 얘는 홀로입니다. 홀로 태어나죠. 홀로 죽어가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가족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의 인생을 잘 살죠. 그러나 태어남과 죽음은 홀로라는 거예요. 이 홀로의 죽음은 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홀로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려고 우리가 선택한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근본적인 의외성이라고 하는데, 이 의외성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우리에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삶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관계는요, 홀로 서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서 홀로 설 때까지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양육이 관계의 출발인데요, 이것은 홀로 서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관계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요, 엄마, 가족, 사회, 이렇게 성장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홀로서기를 완성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관계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청소년이 되면 우리는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서양에서는 비교적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요, 비정상적으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잘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홀로서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경향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외로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고려하면서 홀로서기를 위한 3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참 생각보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게 혼자 던져진 존재잖아요. 어머니에게 태어난 혼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그거예요. 해결 능력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있는 실행의 반복,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
용감한 실행, 얘를 반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F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능력이 안 돼. 난 왜 이럴까? 또 다른 패턴은 F학점을 받았으니까 계절 강의를 통해서 얘를 메워야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끊임없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 있죠. 후자는요, 자기를 궁극적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신이 결정한 것을 용기 있게 실행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얘기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 엄청 뜨고 있고 아직도 유의미한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라서 자꾸 제가 예를 드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 나는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괴감. 일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조금 더 공부해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어떤 방법을 더 취하면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될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고 물건을 바꿔보고 하는 등의 행위를 무한 반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결국은 홀로서기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 이것의 무한 반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그걸 해낼 것이야 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용기 있는 실천을 해보잖아요. 조금씩 생기는 성취의 경험들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성취의 경험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홀로서기의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장이에요. 이 성장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장 메커니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내가 그 메커니즘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나의 성장 메커니즘은 뭐야? 제가 잘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 너무 지겨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영어. 이 영어 얘기는 잠깐 할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요, 영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앉아서 새롭고 많은 양의 정보를 취해야 되거든요. 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적어도 95% 이상의 정보는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삶의 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장 메커니즘에 예를 들자면 영어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인문학 글쓰기 또는 인문학 독서, 이거 자기 성장 메커니즘의 핵심이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나는 지구력이 엄청 필요해. 내가 운동에 투여하는 시간, 이거 다 성장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메커니즘을 자주 입에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시고 성장 메커니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자주 메모하고 그걸 실행하고 이런 걸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성장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올 때 믿음이 더 커져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장과 믿음, 이것은 자존감 같은 거 포함하죠. 성장과 믿음과 자존감, 얘는요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각종 연습이나 훈련, 이것을 일상에다가 고정 배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 전에 뭐 한다? 뭐 낮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독서, 뭐 다큐멘터리 영화 보기, 뭐 영어, 코딩, 뭐 편집 능력, 심지어는 피아노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성 지수를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 메커니즘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행위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고 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이어가시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홀로서기의 세 번째 요건은요, 혼자서 재밌어야 돼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메인은 사실은 일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 혼자서도 엄청 재밌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문방구 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문방구 사는 걸 중간중간에 나의 일상에 집어넣는다든지 심지어는 뭐 게임한다든지 다 오케이예요. 물론 너무 장시간해서 다른 일상을 망쳐버리면 곤란하지만요. 물론 독서, 뭐 악기, 운동, 요리하는 거 등등 내가 혼자 그것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 이것을 가지시는 것이 홀로서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재밌는 거를 그러면 일상의 사이사이만 할 거예요. 퇴근한 다음에 밤에 집에서 휴일, 이것이 모두 나 혼자서도 재미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함께 해도 재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이때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약간 미리 구상을 해서
일정의 계획으로 잡아 넣는 거예요. 이벤트처럼 되는 거죠. 이 이벤트처럼 뭔가 즐거운 것을 혼자 하시잖아요. 훨씬 더 자기에게 즐거움의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께 제일 강력하게 권하는 거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혼자 여행 가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1박 2일, 최소한 2박 3일 해야 그 제가 말씀드린 여행의 맛을 아실 수 있어요.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건 일주일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서요, 자연을 느끼시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형태의 공간들 있잖아요. 이 공간과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행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일상들, 이런 거 관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뭐 약간의 글쓰기나 메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는 사진. 핸드폰도 좋고 뭐 작은 디지털 사진기도 좋고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 공간, 기타 등등, 얘는 사진 앵글을 통해서 보면요, 제 경우입니다만 저는 제 마음과 제가 눈으로 보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사진기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소통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사물과 자연과 인간과 일상들을 느낀과 동시에 그것을 나의 감성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홀로 즐기기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여행을 해봄으로써 일상에서 우리가 작게 배치하는 혼자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얘도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라고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홀로서야 제대로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죠. 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홀로서기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홀로 서서만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홀로 서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 다시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계 맺기의 방식 같은 것을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요, 이거 혼자 즐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물론 나 혼자 즐거워야 다른 사람과 함께해도 즐겁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다 제가 경험을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걸 얘기했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어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주는 기쁨? 이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순간들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철학적으로요,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걸 이제 각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하나의 몸으로 각자예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규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홀로서기를 하면 따로 또 함께, 홀로서기를 하면 관계가 의미 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로 또 함께라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향받으면서 나의 홀로서기에 무엇인가가 덧대지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홀로서기에 일정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요, 이 홀로서기가 잘 안 되면요,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칭얼거리게 돼요. 또 자꾸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외롭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홀로서기보다 더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많아져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바라기 시작하면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관계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또 작동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이 서지 않는 의타적인 생활, 그리고 결국은 우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결국은 홀로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홀로서기 하시고요, 관계로 확장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홀로서기에 대해서도요, 여러 사람이 자기의 방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지혜 나눔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